네, 오늘부터 2025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입니다. 오는 11월 6일까지 26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 830여 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고 요구한 만큼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국가면 이슈, 오늘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것이 6월 4일부터니까 한 4개월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이렇게 약간 좀 혼재된 그런 이제 국정에 대한 이제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감을 앞두고 이제 여야가 내세운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여당은 내란 청산,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제 여당의 어떤 독주를 저지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내세우고 이제 창과 방패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대접전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그 국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좀 조망을 좀 해주시죠. 네, 앵커께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상 국정감사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방패,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야당은 공격, 창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여든 야든 다 창만 들고 지금 뭐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독특한 국정감사다. 이런 이제 국정감사가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이루어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독재를 저지하겠다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있었던 대격돌이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요. 피차 이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야가 전면전,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이번 이제 국정감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여든 야든 지도부는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명운이 걸려있는 그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는 대접전이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은 민생과 경제는 누가 돌보느냐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비쟁점 법안. 여든 야든 다 비쟁점 법안이 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에서 비쟁점 법안은 합의 처리를 신속하게 해라라는 것. 그리고 또 여도 야도 다 민생 경제 협의체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출범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출범해서 가동시켜라. 이 두 가지를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대접전이 예상이 되고 서로 창을 들은 국정감사지만 민생도 좀 돌보는 그런 국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주셨어요. 네, 뭐 국정감사는 사실 현 정부의 국정과 관련한 감사를 벌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 정부의 실정, 을 계속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정부의 것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마치 야당인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체질이 야당인 것 같아요. 야당인 것처럼, 여당이면서 야당인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계속 간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관세 협상이라든가 검찰의 해체라든가 사법부 흔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의도랄까요, 문제점이랄까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좀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이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지금 구금이 돼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좀 맞대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외통위 국정감사 내용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첫날 법사위 정무위 과방을 비롯해서 8개 상임에서 국정감사가 일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였던 것 같아요. 오전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참석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뭐 출석은 당연히 관례대로 했고 그리고 10시 한 12분쯤 시작이 돼서 1시간 반 만에 감사 중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고 이제 허가를 얻어서 이제 이석을 하는 그런 것이 관례였는데 1시간 반 동안 이제 질의가 이제 이어졌고 거세게 또 야당에서 항의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시간 반 만에 감사 중지가 선언이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법원장은 이석을 한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된 그런 오전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사법부에 대한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 국정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의 핵심 부분은 왜 대선 전에 두고 한 달 직전에 가장 유력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최근 10년 동안에 전원합의체 심리의 평균 기간이 994일이에요. 그러면은 무려 111배나 빨리 이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당선이 유력시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죽이기다라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은 이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을 권리 헌법적 권리 또 그리고 동시에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 인사말에서 재판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재판은 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헌법과 재판과 법률에 따라서 또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했다고 아무리 강변하지만 이 부분은 본인이 당당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거치 문제까지 이어진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된다. 이제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여 앉아 있다가 이제 이석한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마무리 발언을 또 이제 할 예정인 것 같기도 한데 오전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제 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또 법사위가 관행을 깼죠. 앉혀놓고 그동안 1시간 반 가까이를 질의를 했는데 일방적인 질의였던 것이죠. 정인으로 답변은 없었죠. 답변은 없었죠. 근데 참고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참고인을 앉혀놓고 질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앉혀놓고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그렇으면 거기서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 재판 과정을 갖다가 다 그러면은 국정감사장에서 아니면은 청문회장에서 이런 불려 나와 가지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재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모든 판사들을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든다. 너 나와라 해가지고 판사를 갖다가 그러면 같이 앞에 두고서 그러면은 뭐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 오늘 아마 내용은 전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서면 답변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면 답변의 내용에 보면은 그 당시에 대법관 전원이 일찍 결론을 내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가 이루어졌을 때 대법관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그 서류를 재판 연구가들과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졸속으로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법관들이 다 참여를 해서 동의를 했고 공감을 얻었고 그래서 결론을 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기일을 정했을 때 우리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일을 정했잖아요. 네. 기일을 정했을 때 민주당이 이거 기일 잘못 정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네. 반발한 적이 있습니까?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판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면 비판을 안 했냐? 무죄 선고가 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제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너무 졸속이다. 왜 이렇게 빨리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느냐? 예. 반발했어야 되는 거죠. 반론을 제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뒤늦게 와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니까 이거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러는 것인데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오후에도 계속 이제 국정감사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제 앉은 채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오후에 이제 마무리 발언이 또 있을 것 같고 내일 모레 또 현장 감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퇴 요구라든지 대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좀 추가적인 설명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답변을 보면 오늘 본인이 이제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크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 합의 과정은 해명할 수 없다. 네. 이건 법에 나와 있다. 그리고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예. 그리고 자신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라는 예. 이제 이유를 내세웠는데 맞습니다. 재판의 합의 과정은 해명을 할 수 없다라고 법에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정상적인 재판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의 합의 과정은 본인이 해명할 수 없지만 재판의 진행 절차, 예.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를 지켰는지 예. 9일 만에 한 것은 평균 994일에 비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소부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재판 합의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을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 불과 이틀 만에 어떻게 7만 쪽의 사건 기록을 읽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밝혀야 되고 그리고 심리 기일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를 아까 9일 만에 했는데 왜 대통령 선거 한 달 앞두고 예. 이런 부분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외를 적용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법권이 아니고 재판을 남용한 것이다. 사법권 남용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권 분리 그리고 사법부 독립만을 얘기할 경우에는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이 된다. 이 사법부 독립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니까, 헌법을 위반하니까 결국 탄핵돼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국회 청문회에 불려와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삼권 분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입법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부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당연히 삼권 분립이라면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네. 또 입법부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후 국감이 계속 이어질 텐데 뭐 다른 사이드에서라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해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삼권 분립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삼권 분립이 존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입법부의 수장인 그러면 국회의장도 그러면 국회에 불려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러면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다 나와야죠. 다 나와야 됩니까? 법대로 그렇게 해야죠.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어서 관행 그런 가지고 말씀하시고요. 얘기할 수 없죠. 삼권 분립의 가치를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 논리로 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뭐 서면 앞서 제가 약간 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서면 답변 오늘 각 국감장에서 나와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 예. 미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서면 답변서도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법사위원들만 공유를 하고 여당 법사위원들만 공유를 하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공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치졸한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답변서에 의하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법관들이 다 전원 합의체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다 동의를 했던 것이고 공감을 했던 것이고, 아까 그 9만 쪽에 이르는 그 7만 쪽에 이르는 그 서류를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연구관들이 다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대법관들이 동의를 하고 네. 인정을 한 부분인데, 누가 그게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고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고 단정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오후에는 아마 대법원장이 출석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반에 하여간 뭐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 좀 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외교부하고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통에서는 뭐 오전에 잠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대학생 피살사 사건, 이 부분이 아주 주되게 좀 다뤄졌고, 특히 한미 통상 협상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제 많은 질타가 이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전 국정감사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예. 네, 보니까 2022년에는 예. 범죄 신고가 1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4년에는 무려 220건, 그리고 올해는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해도 330건이나 되니까 글쎄요. 예. 굉장히 좀 이 캄보디아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납치 또는 감금 신고 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고수익, 뭐 일자리 범죄와 관련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하라고 네. 외교부에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외교부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 최근에 대학생이 사실상 고문으로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 공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석 달째 이게 공석이기 때문에 있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공석 중인 공관장 글쎄요. 신속히 메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지아 구금 사태, 그리고 예. 또 한미 관세 협상, 이 문제도 이미 이제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리당략과 좀 국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조지아주에 우리나라 뭐 한 300명 정도 구금 사태, 그리고 또 한미 관세 협상, 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액이 한 4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근데 뭐 4천.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이런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바로 제2의 IMF에 예. 휩싸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통화 스와프를 먼저 보장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때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가 사활을 걸고 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야당이라 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때리면 이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매국적인 그런 행동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제발 좀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예. 국익을 좀 먼저 생각해라. 라고 좀 국민의힘 쪽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지금 캄보디아 쪽이 예, 가장 그렇죠. 지금 심각한 예.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지금 월급 좀 더 준다 하니까 지금 캄보디아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 박람회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구금을 당하고 억류를 당하고 네. 지금 고문을 당해서 지금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지금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차라리 캄보디아 관계 당국자들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조사를 해보자, 현장 나가보자.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거기 지금까지도 억류돼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지금 거기 지금 풀려난 강권자들의 정언이 나오고 있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감금이 돼 있어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정말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캄보디아 지금 대사도 없습니다. 지금 대사도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사가 지금 공석인 곳이 24곳에 이르고 있고 네. 영사가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지금 17곳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비워 놓고 있는지를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4개월 넘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간을 비워 놓는 것인지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억류됐을 때 조지아도 영사가 없었습니다. 영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대책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대책할 수 없었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캄보디아 네. 사태를 다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캄보디아 지금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신고를 할 때 네. 그 신고자는 자기의 위치 자기가 있는 곳의 건물, 그리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건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하라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아니, 감금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제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그것도 직접 우리 영사관에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현지 경찰에다가 보내서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한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고 지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대상으로 국감 진행 중입니다. 국가정보부 컨트롤타워로서 올해 초반에 SK텔레콤 그리고 최근에 KT 해킹 사태 줄줄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 차원의 관리라든지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꼽혔는데 여기는 지금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로 이렇게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 열리는 국감이어서 주목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따져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적 보안 상태인데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재발 방지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동통신사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SK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정보 2,300만 명이 유치되는 네. 이런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KT 같은 경우는 이제 무단으로 소액 결제하는 사고, 글쎄요. 그리고 LG U+ 같은 경우도 이제 해킹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신고도 늑장으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왜 이렇게 늑장 신고가 됐는지 또 국가적인 대응 체계는 되는지 예. 또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정 대변인 이게 뭐 해킹이 되어서 개인정보가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캄보디아 사기 조직 같은 경우도 이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킹 당해서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초까지 가긴 합니다만 주요 국정감사는 한 3주 정도 집중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사실 좀 미뤄진 면이 있는데 민생 법안들이 이제 좀 처리되지 않은 게 있어서 아마 모레 1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좀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약간 아직까지 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국정감사는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인데 이제 본회의를 연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가 돼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네. 국민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국정감사가 15일 날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가 뭐 질타만 하고 대안 마련은 없는 그런 국감보다는 좀 알맹이 있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고 네. 국감은 국감대로 또 민생과 경제는 민생과 경제대로 저는 뭐 투투대우로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정쟁만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경제는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쟁점 예. 민생 경제 분야 법안 같은 경우는 15일 날 열어 가지고 이걸 합의 처리하면은 예.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장동혁 대표 체제 지금 뭐 장애투쟁만 일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면 박수 받지 않을까? 또 정청래 대표 체제도 박수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만 합의에 동의를 해준다면 민생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뭐 찬성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도요? 민생법안 처리 당연히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급한 민생법안이었다 그러면은 일찍 처리해서 하지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그렇게 그 주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 국정감사 기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기간에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 이거 국민의힘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로운 이슈가 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평군의 그 공무원 사망 사건. 예. 특검이 무리한 강압 수사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그 사망자가 희생된 분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상복을 그렇죠. 입었던가요? 예.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하자. 특검을 발의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거기 받아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감기간 동안에 본회의를 하려고 하면은 본회의를 열려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도 수용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예.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 여야 협상 뭐 의원식 의장 주재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